지금부터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냉난방 공조 신재생에너지 전문저널 칸이 공동 주최한 재생열 에너지 활성화 국회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국회 토론회 첫 순서는 개사로서 권영호 태양열 융합협회 회장이 개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권영호 회장님께서 부재하셔서 한국태양열융합협회 부회장인 제가 이도성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개사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태양열융합협회 권영호 회장입니다. 먼저 신재생 열에너지 활성화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양이원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발제와 토론을 위해 참여하여 주신 한국에너지공단과 산학연 많은 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의 기후 환경은 이상 고온과 기상 이변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이 강조되고 있으며 전 세계 주요국들과 글로벌 기업들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추진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 형태 중 약 27%가 열로 소비되어 열 에너지 부분에 대한 관심이 증대돼야 하는 상황이지만 국내 탄소 중립 실천 정책은 전기 부문 저감 전력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는 열 산업은 위기를 넘어 탄소 중립 실현에도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방식은 간헐성, 변동성, 계절성 등 생산 효율 저해 요소를 극복하며 기술 고도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신재생 열 에너지는 주목받지 못한 분야이지만 전통적 기술이면서 익숙한 기술로 최근의 PVT, 융합 신제품, 히트펌프, 태양열을 활용한 냉난방 급탕 등 민간부터 산업에까지 열 수요에 대응하는 대표적 설비로 탄소 중립 이행에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 열 부분의 정책 부재가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열로 변환하여 이용하는 방안이 기술과 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최적의 전략인 것처럼 논의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 형태 중 순전력 소비 비중이 약 20% 수준임을 감안하면 열 에너지 탄소 배출 감축이 탄소 중립을 위한 전력 부문 탄소 중립에 뒤지지 않음을 이해하고 정책의 방향도 균형 있는 추진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전기 부문만의 활성화법이 되지 않았으면 하며 탄소 중립 정책이 전기 부문의 단일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시스템이 아닌 보다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정책 추진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영사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열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조금씩 나오곤 있었거든요. 제가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탄소중립위원회 부위원장 일을 맡고 있는데 그리고 에너지 분과를 맡고 있는데요. 에너지가 전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전기나 이런 아니면 화석연료나 이걸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자제품, 전기 전자제품을 쓰는 거, 그다음에 동력을 이용하는 거, 그리고 우리 삶에 가장 맞닿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열인 거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는, 그게 결국은 열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그걸 전기나 다른 화석연료를 이용하지 않고 열 그 자체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근데 그걸
열로 보지 않고 모든 걸 다른 걸 거쳐서 사고하는 게 있어서 열에너지 그 자체를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저희 당 내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었고요. 지금 산업부에서도 오신 것 같은데 에너지공단에서 오시고, 에너지공단이 결국 뭐 전기만 하는 건 아니고 에너지 전체를 보시는 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접근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나 법적인 미비가 있고 국가 계획을 세운 데 있어서 이 열에너지 부분을 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규명하고, 그다음에 그걸 효율도 높이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차원에서의 열 공급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걸 충분히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반성이 좀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에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뭐 원전이나 뭐 핵폐기장이나 석탄발전소나 이런 건 때문에, 근데 보면 대부분 도시 중심으로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고, 그다음 전기를 이용해서 냉방을 하는, 이렇게 쉽게 도시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서 특히 겨울에 굉장히 큰 비용을 내고 LPG나 아니면 등유나 이런 걸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 걸 보면서 그 비용 부담이 결국은 소득의 문제까지도 연결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걸 많이 목격을 하고, 그래서 아는 분들 통해서 보니까 태양열로 난방을 풀로 하진 않지만 난방을 겨울엔 돕기도 하고, 그리고 온수를 공급하는 그걸 이제 얘기를 듣고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같이 보고 비용이 얼마나 들고 AS는 어떻게 하며 뭐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태양열 협회에 계신 분들 만나가지고 제가 이런 쪽을 좀 더 키워야 되지 않냐, 태양광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일반 시민들은 태양광 발전을 맨날 태양열 발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열과 빛 두 가지가 다르고, 전기와 열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일반 시민들은 너무나 많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발제 자료를 급하게 봤는데 그 사이에 기술 발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태양열에 대한 경제성도 많이 확보하고 기술도 좋아지고, 그리고 PVT라는 거는 오늘 제가 처음 봤네요. 그런 걸 통해서 열에너지를 좀 더 저렴하게 또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토론회로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요. 근데 제가 한 11시 전에는 좀 일어나야 돼서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공부하면서 법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저희 탄소중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철령 설비기술협회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한국설비기술협회 회장 김철영입니다. 신재생 활성화 국회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신재생 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양이원영 의원님이 주최로 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신재생 열에너지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양이원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산업부, 에너지공단 등 관계자분께서도 감사드리고, 많은 민간 전문가분께서도 본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만큼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의 장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세계는 최근 원자력 사용으로 인한 불안감과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기후 변화 및 미세먼지 등 심각한 환경위기와 고유가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 중립, 알리백 등 다양한 에너지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탄소 절감과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모든 산업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통해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열보다는 전력에 치우쳐 있어 신재생 생산의 전력과 열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대부분 화석연료를 연소화시켜 열을 생산하고 있으며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열 부분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화석연료에 의존한 내용을 최대한 낮추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전기가 필요한 곳에는 전력 생산 에너지,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열이 필요한 곳에서는 열 생산 재생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효율적인 에너지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재생 확대는 거슬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번 국회 토론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산업 발전과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이 자리 잡길 바랍니다.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주제와 제안을 준비하였으니 신재생 에너지 산업 발전과 방향에 도움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신재생 열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